우리 베타제 플러스에서 오늘 점상한가를 받았는데요. 한울 가격 파마가 이미 6월 초에 매집을 끝내놨다고 기간은 이렇게 여기서 잡아놓고 기간은 물량이 많이 안 늘어났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기간은 기다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못 기다리나요? 왜 못 기다리냐고 가는데 아마 10월 초에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왕이 한 번은 더 찍을 수가 있겠다. 요런 구간을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거 이렇게 쑥 빠졌잖아요. 그리고 반등을 해. 그리고 기어이 빼가지고 노란식 나가지고 뽑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지입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셨겠죠? 저도 여러분이 좀 기분 좋을 생각을 하니까 힘이 넘치도록 인사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는 뭐 그냥 약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이 의미가 있게 좀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시장 정리를 오늘은 여러분 좀 쉬시기도 해야 되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밤새 좀 미국 시장이 많이 눌렸어요. 근데 어제 이야기 드렸듯이 제가 콘텐츠에서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차라리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빠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우리 시장이 어제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기분 나쁜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월요일날 오른죠, 월요일날. 그러면서 차라리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빠지면 내일 우리 시장이 선방향 되면서 아침에는 잠깐 빠져서 시작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내 땡겨내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미선물의 방향에 따라서.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우리 시장이랑 키높이를 맞췄다. 저 요 정도로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중에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JP 모건 회장님인데 좀 거짓말을 많이 치세요. 쇼맨십도 강하고 맨날 요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JP 모건은 어떻게 하죠? 밑바닥에서 물량을 줍줍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JP 모건의 그 분석가가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하방 압력했는데 좀 더 누르기 위해서 다이먼 회장이 나와가지고 또 근데 뭐 뉴스에서 떠든 거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경제방송을 아침에 보니까 경제방송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JP모건이 다이먼 회장은 좀 거짓말 칩니다. 그래서 쭈쭈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제 하루 정도는 좀 눌림이 나왔겠지만 JP모건의 수급을 보면서 이거 또 JP 모건에서 작업 치는구나. 수수료 얻어 먹으려고 페니실린 유도해서 수수료 자기들은 아래서 쭈쭈하고 그런 걸 또 눈치채면은 또 금방 시장이 돌아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이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매크로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이오테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흐름을 이어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브리핑에서 남겨드렸거든요. 오늘 하루만큼은 좀 바이오테크가 힘 좀 내줘라. 기분 전환 좀 하게 그랬는데 실제로 좀 힘을 내줘서 기분이 매우 좋았고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조금 경계감 1340원을 원래 좀 정부 개입까지 나오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다. 근데 이것도 뚫렸습니다. 또 걱정되는 게 이렇게 106포인트가 넘어가면 제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106포인트 넘어갔었거든요. 달러 인덱스. 요게 지금 상당히 거슬립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이나 유럽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경기 상황이. 엔화도 좋지가 않잖아요. 상황이.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압력으로 미국 시장 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흐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미선물이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빅스직스 같은 경우도 19포인트까지 올랐었지만 우리 시장에서 반등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그러면서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 이게 22포인트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좀 악재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당장 뭐 요 정도 포인트에서는 새로운 악재보다는 뭐 금리 인상 셧다운 자동차 파마 이런 얘기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원에서 일단 셧다운에 대해서 1차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에 대한 호재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 미국 시장으로 저녁이니까 좀 뒤늦게 미국 시장 폭락한 뒤에 이런 수습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일단 제가 걱정하지 말자고 하는 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좋다 지금.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좀 강세를 보이고 안 무너지고 있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된다. 결국엔 지금 시장이 어떤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이 가격만 떨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가볍게 좀 땡겨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딱히 막 엄청나게 꺾였나? 그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찍히고 다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좀 눈에 띄긴 했으나 이것도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올라가면서 얘가 빠지면은 그땐 진짜 악재고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버티고 있는데 얘만 오른다? 그럼 이것도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환율이 오르는 건 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연휴 기간 때 이게 다시 환율이 1340원 여기까지 일단 깨러 내려온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가도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많은데 일단 90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너무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자. 하나하나에 뭐 우리는 또 4일이라는 영업일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이 강세였고 1200개 상승 300개 하락. 어제랑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런 상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7% 상승인데 상대적으로 종목 상승 종목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숫자가 별로 없죠. 이 말은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주가 좀 오늘 약했구나. 중소형 코스피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좀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주인공은 제약 바이오였죠. 그래서 제약이랑 기타 서비스. 어제는 알테오젠이 쿠션을 해줬는데 오늘 또 알테오젠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기타 서비스를 이끌었고 제약 업종도 강세를 보였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구나. 미국에서 어제 바이오테크가 강했더니 우리 시장에서도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먼저 들어왔구나. 이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최바닥에서 먼저 수급이 들어온 건 조금 의미가 깊어요. 왜냐면 우리가 22년 10월에 저점이 찍히고 이때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애들이 좀 수급이 좋았거든요. 실제로 이번 연초 2월 달에도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게 좀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따가 또 제가 차트 보여드릴 텐데 반도체랑 키높이 자체가 다릅니다. 반도체도 나름 세게 움직였지만 키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제가 후발주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둘러보니까 수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쭉쭉쭉 나가볼게요. 일단 수급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12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기관들이 이렇게 땡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수익률 마사지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기관이 수익률을 확정 지으려고 좀 높이 올려놓는 건지 아니면은 4분기에 대한 대비인지 이제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건 보통 마지막 거래일 마이너스 2일 즉 월요일 정도에 마감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기관의 압력이 좀 강하지 않았나 최근에. 근데 이게 끝나니까 이제 4분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매수세가 좀 붙은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분기는 계속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이 이렇게 좀 매도세가 나왔고 코스피는 그냥 관망세. 이 수급을 관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수급의 흐름입니다. 선물에서는 기관이 잡아줬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잡아줬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연휴를 앞두고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부터 할래. 시장이 올라가는 거 연휴 뒤에 일이니까 난 그때 가서 지수를 내가 그 다음에 비싸게 사서 더 땡기든지 하겠다. 지금은 일단 리스크 관리에서 누를 거야 라는 거를 좀 표면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코스피의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 106포인트에 대한 거 달러 인덱스 요거 좀 아침에 강조 드렸고, 그리고 JP 모건 얘기도 미리 이야기 드렸다. 그런데 결국에는 밑에서 던지는 물량 자주 받아먹는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창구를 봐도 그게 좀 티가 나죠. JP 모건이 항상 외국인 수급의 상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빅스도 좀 19포인트까지 뛴 얘기까지 해봤고요. 22포인트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 이런 거. 다만 10월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구상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좀 얘기 들어봤고 4분기는 밝게 본다. 시간 잘 보내자. 이런 거. 시장은요 원래 조정이나 하락장이 나올 때 마지막이 가장 잔인하고 또 인정사정 없이 찍어 누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이 최근에 조금 잔인하게 누른 게 아닌가. 좀 멈춘 구간에서 한 번 더 찍어 누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고 있고 9월에만 원웨이 하락장이 2번이나 나왔다. 특히나 조 단위로 선물을 찍어 누르면서 하락을 2번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누른다? 그건 조금 제가 물음표. 그냥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 어제 미국장에 빠져서 걱정하셨을 텐데 이거 선반영 나올 거라고 어제 미리 이야기를 제가 잡아드렸었죠. 어쨌든 뭐 미국 연준 요런 얘기에서 정책적인 얘기에서 이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원래는 우리가 보통 뭐 엔비디아가 어쩌고 아마존이 어쩌고 오늘 실제로 아마존이 4% 빠졌었죠 미국에서. 근데 이런 얘기보다는 연준이나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돌잖아요. 그리고 뭐 애플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 미국과 연준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뉴스에 휘날리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은 그냥 바이오테크가 조금 힘써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뭐 제약 업종이 좀 힘을 써주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리고 뭐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고한 것 같이 코스피에서는 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주면서 상승을 만들었지만 코스피는 그냥 보합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오늘이 만약에 연휴가 아닌 상태에서 올랐으면 좀 더 강하게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휴를 앞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리고 결국 지금 시장은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정리가 되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단계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근데 오늘이 아마 좀 간단하게 뭐 대비라는 차원에서는 구축을 한 것 같은데 의미를 뭐 크게 두고서 이제 올라갈 거야 반등할 거야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내내 이야기 드린 요번 주 여기 주 이벤트들에 대해서 쭉쭉 얘기했죠. 이벤트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FOMC 이벤트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까지 얘기를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이 만약에 정말 길어진다면 13일 이렇게 여기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하락이 길어진다면 요 정도. 근데 이 기간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반등하더라도 약간 28, 29일에 좀 빠져주면 오히려 빠지고 오르고 오르면 최고 시나리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무마시키고 여기서 호재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 시장 좀 갭다운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지 좀 그냥 소설이니까 설사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푹푹 내리 찍을 수 있거든요. 요거까지 경계하고 요때까지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점점점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11월에 다가갈수록 2차 전지도 좀 좋아질 수 있고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좋은 그런 순환 매장이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타제 플러스에서 오늘 점 상한가를 받아냈네요. 하늘 바이오 파마가 이뮤노반트라고 하죠. IMVT1402. 이게 자가면역 치료제인데 이게 일상이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이뮤노반트가 어제 무려 97%가 상승했거든요. 일단 시가가 이미 플러스 70% 상승이었고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도 사실은 HL06이라고 하는 방구 건조증 치료제 이거 삼상이 실패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새로운 이렇게 자가면역 치료제가 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점상을 만들어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이뮤 노반트에 대한 지분 한올 바이오파마가 좀 꽤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가치 산정으로만 해도 사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1.7조인데 이거 오르기 전에 여기에서만 20달러 기준으로만 따져도 이주원은 충분히 받을만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97% 오르면은 한올 바이오파마도 점상한가 받을만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다시 시장이 열릴 때 상한가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잔량을 보면은 점상한가까지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점상한가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조금 해서 시작할 겁니다. 꽤 강하게.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15% 이상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저는 요거에 대한 대응을 좀 주말에 그리고 연휴 때 이 이뮤 노반트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끌고 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6월달 말에 잡았거든요. 지금 그럼 9월 27일이니까 정확히 3달 가지고 있었습니다. 3달 동안은 가지고 있고 2만원에 비중 10% 잡아가지고 오늘 기준의 수익률로 따지면은 약 한 63% 정도. 이 정도 먹으려고 한 건 아니죠. 더 먹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보겠고 지금 이제 복리로 붙겠죠. 63%에 대해서 막 지금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 날 15%가 뜬다. 그럼 이제 복리로 붙는 거잖아요. 그럼 대충 우리 계좌는 한 22%가 더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생각보다 지금 뭐 이렇게 결과로 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크게 보면은 뭐야 이거 우상향 그냥 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의 매수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어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하면은 여기서 노란 시그널이 떠가지고 아 이거는 약간 단기 상승에 의한 눌림이구나. 그래서 이 박스권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6월 27일부터 2만원 밑으로 사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6월 27일 언제죠? 6월 27일의 종가는요 24,400원입니다. 2만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날부터 해가지고 2만원 밑으로 잡으세요. 그러면은 요 날에는 체결이 안 됐겠네요. 시간을 두고 잡은 겁니다. 실제 체결된 날짜는 요렇게 한 4, 5일이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딱 보고서 사인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 배탈 여러분이 2만원 밑에서 잘 잡았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올라갈 때 이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이거 윗골이 달았죠. 6% 떴는데 마이너스로 끝났고 여기서도 올랐는데 3313 내려가고 이거를 좀 당겨서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높이가. 이게 지금 그냥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잘 올라왔어. 근데 일반적으로 한 15%면은 팔고 싶어질 거잖아요. 아마 일반적으로 좀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 보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팔았습니다. 3일 밀려. 이거 좀 아닌데 다시 올라가. 근데 또 여기서 이것도 짧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6% 밀렸거든요. 그리고 3일 연속 밀렸는데 이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10%짜리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날 야간 브리핑을 제가 드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한 번 더 쏘면 이때는 매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매도했다가 눌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려고. 그래서 이거 올리면은 오버슈팅 같아서 팔아 먹으려고 했는데 10% 빠져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또 끌고 갔거든요. 근데 끌고 가는 중에도 또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 여기서도 5%또 빠졌죠. 이러면 이제 심리가 흔들리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무너졌다가 이제 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 의심을 했을 겁니다. 이거 대체 시장도 안 좋고 이런데 알파지 이거 왜 수익 안 챙기지? 바이오가 원래 그래요. 갈 때 이렇게 뭔가 우려감을 자꾸 준단 말이야. 10%씩 빠지고 막 찍어 누르러 제낀단 말이에요. 장대음 뭐 하나씩 때리면서. 이렇게 이런 고난과 역경 요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땡겼을 때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9월이잖아 9월. 9월에 코스닥이 한 달 내내 빠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9월에 코스닥이 한 달 내내 빠졌다고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폭포수처럼. 그리고 코스피도 올라왔다가 쏟아졌다고. 근데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결국엔 본연의 가치를 찾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이제 지수가 눌리니까 이렇게 눌렸죠. 그래서 21선 지지받고 드디어 어제 점상가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쭉. 바이오가 원래 뭐 이렇게 점상가 가는 거는 저도 뭐 기대한 건 아닌데 갈 때는 이렇게 미친 듯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에 좀 흔들지 말자. 특히 한올바이오 하면 제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죠. 여기 올라올 때도 우리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보다 단가 싸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없을 가격 2만 원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팔 생각 없습니다. 저한테 뭐 이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여기서 팔았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베타제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내려올 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틀 전에 한울바이오 펌을 차익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제님. 근데 박스권에서 팔 수 있어. 인정해. 근데 제가 보는 건 이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바이오는요. 그래서 어쨌든 차익은 옳다. 축하드린다. 그리고 또 중간에 여기서 올라올 때 요런 데인가? 여긴가 해서 또 누가 또 저한테 한울바이오 잘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제님. 20% 수익 받네요. 그분들 아마 지금 오늘 울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중간에 저한테 얘기 안 하고 팔아먹은 사람 많을 거예요. 바이오는요. 만약에 설령 내가 여기서 제가 이거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서부터 왔어요. 여기서부터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슈팅 났다가 노란색 걸 나오고 이렇게 눌린 걸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눌렸을 때 이거 좀 기회인데 여기서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 단가가 22,000원이었어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꼭대기를 잡았으면 여기서 20%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걸 건드리면 안 돼. 왜? 갈 거니까. 갈 것 같은 종목들은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수급도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미 알고 잡아주는데.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여기서 잡아줘서 매매가 끝났어요. 매집이. 이미 6월 초에 매집을 끝내놨다고 기관은 이렇게. 그래놓고 지금 3개월은 기다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관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잡아놓고 기관은 물량이 많이 안 늘어났다고. 최근 들어서나 외국인이 붙어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기간은 기다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못 기다리나요? 왜 못 기다리냐고 가는데. 제가 가진 것 중에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가요. 웬만하면 죽을 종목 잘 안 합니다. 죽을 종목은 손절시켜야지. 왜 그걸 죽을 종목을 쥐고서 그러고 있어. 물론 더 좋은 기회비용이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손절하라 그러면은 손절 못해요. 잘 못한다고. 그래서 애초에 얘기를 할 때 웬만하면 손절 안 칠 종목 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태까지 딱 손절 딱 한 종목 쳤거든요. 요거. 요거를 진짜 사자마자 유중 맞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딱 1차 매수를 들어갔었어요. 10% 정도 잡았는데 야 여기서 바로 유중 딱 때려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안 파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올라도 요 정도에서 파시라 권리락 들어오기 전에 여기 구간에서 아마 여기서 대부분 파셨을 것 같아요. 200에선 뚫으면서 근데 결국엔 얘가 못 갈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여기서 딛고서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전망을 안 봤거든요. 2차전지가 너무 뜨거웠어요. 7월 달에. 그래서 이거 7월 26일날 고점 지키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질질질 새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요런 종목 정도는 제가 좀 그냥 손절 쳤었다. 이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손절 지금까지는 요거 하나고 다른 또 이제 이거 정도는 얘기해 볼까요? 요거는 공개하겠습니다. 요런 거 지금 전혀 뭐 쫄릴 거 없죠? 심지어 여기서 어디였더라? 요날이었던 것 같아요. 요날 공매도 폭격을 받아가지고 요거 8% 가다가 이날도 저한테 왜 안 파냐고 막 그랬던 분들이 있는데 안 판다구나. 갈 건데 왜? 여러분이 이 차트나 이 봉 하나에 너무 목매여 계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업황을 봐야죠. 업황을. 얘 지금 기업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사업이 정체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디오라는 엔터주가 확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확장이 잘 돼. 심지어 얘는 무궁무진해. 신인 그룹이 나오는데 이게 대박이 터질수록 얘한테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JYP, SM. 그리고 뭐 카카오엔터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브라던가 뭐 등등등등 이런 다수의 엔터사들의 그룹들이 여기로 입점을 해요. 입점을 해가지고 팬 메신저, 팬들과 아티스트 간에 소통을 시켜주는 소통다리 역할을 한다고. 근데 지금 왜 안 무너진 줄 아세요? 아직도 안 끝났어. 왜? 일본 진출하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떤가요, 엔터주? 엄청 좋아요. 근데 일본까지 진출해서 이게 성공을 거둔다? 그러면 사업성이 대박인 겁니다. 아직도 지금도 기회긴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은 수익률이 20%가 넘게 차이 나죠, 지금. 우리의 단가가 어디? 여기서 일단은 37,300원에서 1차 매수했고 그리고 여기서 따라 붙으면서 2차 매수했습니다. 37,000원에 한번
요거 37,300원에 한번 이렇게 잡았죠. 여기서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잡고 그쵸. 베타즈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10% 비중 잡아가지고 뭐 잘 가지고 가고 있죠. 지금 2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엄청 얼마나 편했어 지금 하락장에서 9월에 이렇게 쏟아지는데 편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종합지수 대비해가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진 거고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등급별로 또 가려놓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 다만 얘가 막 미친 듯이 쏘면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좀 다른 종목들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거 4만원에서 5% 10% 갖고 있는 것 중에 5% 차익하고 그리고 5% 팔았잖아요. 이거 매도했을 때 왜 그랬냐면 알테오진이랑 디커플링 돼가지고 그러니까 알테오진이 갈 때 얘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 그럼 알테오진이 돈의 힘으로 가는 거고 바이오가 가는 게 아니네? 라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 차익해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받자 했는데 내려오면 못 받았다. 요거 어제도 설명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안 잡았어요. 왜냐면 다른 거가 좀 좋아 보여서 다른 걸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팔 자리에서는 또 트레이딩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올이랑 좀 대응이 달랐던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까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봐 드렸고요. 종합지수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미리 잡아 드렸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하고 요 정도의 간격만큼 빠지는 게 여기서 요 밴딩입니다. 원래는 여기를 안 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단 깨졌잖아요. 그러면 기어이 세력이 좀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가져갈 텐데 노란 시그널이 안 떴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올라가고 코스피는 안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10월 초에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어이 한 번은 더 찍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어떤 거냐면 요런 구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건 이렇게 쑥 빠졌잖아요. 그리고 반등을 해. 그리고 기어이 빼가지고 노란 시그널까지 뽑아내. 요런 거를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빠지고 반등하고 그 다음 빠질 때 반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어이 한 번 더 찍어 누르는 이게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일단 의심하고 있어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가 연휴 기간의 시장을 판단해야겠지만 요거 일단 의심하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시그널을 기어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선물을 좀 회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복합으로 빠지고 이제 반등 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노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치고 이렇게 요 가능성 요거를 열어두고 시장 대응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이 일단 코스피에서 나왔다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코스닥이 오히려 세게 나왔다가 코스닥은 전저점을 깨지 않는 요 정도의 눌림 저점을 높인 다음에 코스피도 빠르게 올릴 때 얘도 코스닥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요런 장을 좀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좀 코스닥은 누를 만큼 눌렀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좀 간극도 좀 잘 맞춘 것 같고 뭐 파동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그리고 200일선도 잘 걸쳐 있는 상황 오늘 잘 회복시켰죠. 이런 상황을 했을 때 코스닥의 언더 사이드가 좀 더 좀 막혀 있다. 더 빨리 뺏기는 조금 아쉬운 입장이 아닌가 코스닥 입장에서는 왜냐면 너무 또 저가 멜트가 또 생겨버리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의 높이를 보면은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반도체는 그냥 뭐 행보 구간.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틀 동안. 근데 반도체도 버팀목이 있어가지고 그냥 키높이 정도 맞춘 게 아닐까 요렇게 그죠.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세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본 거랑 좀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힘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갈 때 개인이 붙지 못하게 좀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코스닥이 요렇게 만들어도 대학바이오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빠지고 그 다음에 올려칠 때 다시 도망가면 여기서 공포심을 줄 거거든요. 올라가면서도 공포심을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포심 주면 이거 빠질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놓고 도망가면 이제 이건 못 따라온다. 요거까지 좀 시나리오 그려보겠고 반도체는 그냥 뭐 이런 거 오늘 특히나 뭐 테스, 유진테크 이런 거 하향 레포트 나오면서 그냥 꼬라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 반도체가 지금 좀 부담이 가는 구간은 맞아요 여러분. 좀 비싼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회복한다 라는 시그널을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그널이 10월쯤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라갈 텐데 그때는 반도체가 막 급등 형식으로 가는 거는 HBM이나 뭐 비메모리 기대감이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면은 반도체 종목이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거든요. 코스닥 종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비싸면 좀 내려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도망가려다가 쉬어버리고 옆으로 도망가려다가 옆으로 쉬어버리고 도망가려다가 옆으로 쉬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막 상승폭이 막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가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추세의 사이클에 따라가지. 그런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오늘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게 반등장이나 증거예요. 원래 제약이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빠졌다가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약 업종이 좀 쉬어주고 이런 건데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지금은 딱히 뭐 강세 약세 업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눌림목에서는 얘가 좀 더 빠지고 올라갈 때는 얘 버티고 얘는 더 빠지고 이런 식으로 얘는 횡보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 더 세게 올라가고 얘는 좀 덜 세게 올라가고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냥 뭐 수급이 지네끼리 교환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받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 미국도 나름대로 좀 그냥 잘 빠져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면은 좀 이제 시장에서 진짜 많이 빠진 뭐 여기까지 빠질라나?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3%? 그래서 제 바람은 목요일 금요일에서 한 3% 빠져주고 다음 주 월화 해가지고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일단 미국도 이 정도면은 뭐 셧다운 많이 우려 먹었잖아요. 추가 금리 인상한다고? 아 그것도 할 만큼 했잖아. 한 번 이제 한 대매 0.25 해. 알고 있잖아. 이거 하면 이제 끝이야. 이제 못해. 이거 가지고 겁박도 못해. 금리 올린다고. 7%? 바이먼 회장? 7% 올리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오늘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봐드렸고 알테오진 정도가 오늘 또 반등을 좀 잘해줬습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 또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보유자 영역이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요 정도까지 빠져주면 이렇게 요 정도 오면 좀 이제 건드려 볼만 하지 않을까. 여기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한 3, 4일 거래일 정도 거래량이랑 같이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가격 온다고. 그것까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슬슬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갈증이 좀 생기나 봅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해줬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그래도 이제 보라색 시그널까지 만들고 이러면서 꾸역꾸역 누르고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안 죽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요 정도 이후에 시장 자체가 저점이 찍히면 그때부터 셀트리온 그룹주도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고 제가 여전히 이야기 드립니다. 셀트리온은 11월 말 정도에서 12월 초 이때만 해도 빠르게 대응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 11월 진짜 빠르면 11월 말이고 12월 초중순에 중순까지도 시간을 끌다가 좀 매매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갈 거예요. 느긋하게. 그래 놓고 여기서 잡더라도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업사이드가 열리면 몇 프로인가요? 한 20% 올라가나요? 그때 바이오들 한 4, 50%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차익해가지고 한 20% 비싸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을 얘기해 드려 보겠고 그리고 어제도 설명드린 그 영상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종목이 있으면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 이거 차익해가지고 괜찮은 종목 중에 비중을 실어도 되는 종목들에 좀 비중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또 올라와 4번이 올랐어. 그럼 이것도 이제 물 탔던 물량 1번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5% 정도 넘겼던 물량을 다시 빼. 그리고 이제 안 오르는 종목이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트를 구성해 가는 겁니다. 다시. 기본 포트 비중을 유지하면서. 요거까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많이 남겼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달력을 보시면 제가 일단은 요날 1일 날은 라이브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월요일, 화요일 글로벌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3일 날 8시에 일요일 날 하던 라이브를 진행할 거예요. 요날 오시고요. 이 주 중에는 제가 등급별 VIP, S 플러스 요 영역에서 제가 등급별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장 브리핑을 한번 남겨드릴 거예요. 종목 브리핑을 좀 최근에 못 드려가지고 종목 브리핑 영상을 제작해서 남겨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 베타제 전용 방송 회원 라이브를 소통 방송을 한번 열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가족과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녹화 방송 정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베타제 라이브는 뭐 1일이나 뭐 이런 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던 시간에 여기서는 그냥 베타제 전용으로 하고 여기서는 공개 방송으로 하고 그러면 좀 여러분이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저랑 소통도 하고 좀 지루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방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셌잖아요. 로봇주는 이거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여러분. 두산 로봇 5일날 상장하면 이거 이제 다 바바바바가 빠질 거예요. 그렇게 뭐 두산 로봇 상장한 날 정도 좀 세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이렇게 셌고 특히 바이오테크가 강했다 이렇게 그리고 폐질환 치료는 AI 헬스케어 이렇게 비만 치료 이렇게 최근에 1차 시세를 냈던 애들이 제가 이거 이 정도면 조정 잘 받은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한번 올라와 줬는데 이제 안 올랐던 섹터 얘네까지도 이제 낑겨 들었잖아요. 요런 애들까지 낑겨 들었기 때문에 점점 퍼질 겁니다. HLB 그룹주도는 나쁘지 않았고요. HLB 그룹주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점점점 바이오 업종 자체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2차전지 후발에 대한 얘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좀 빼먹었네. 오늘 음극재 관련주 괜찮았죠. 수급도 심지어 좋습니다. 그리고 전해 관련주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주도 그냥 뭐 괜찮았어요. 오늘 코스피가 약했다 보니까 동박은 움직임이 없었죠. 왜냐면 얘는 다 코스피니까. 그리고 알박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가 약하니까 못 간 거고. 양극재는 오늘 좀 쉬는 흐름 정도.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포스코 퓨처엠도 다 코스피 종목들이니까 조금 힘을 못 쓴 거죠.
그리고 코스모 신설에도 코스피다 보니까 좀 힘을 못 썼고 요런 정도고 그냥 오늘은 장첸지 후발 후보군에 있는 음극재 특히 실리콘 음극재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전액 그리고 장비주 쪽으로 또 4분기부터 수주가 미친 듯이 나올 거예요 장비주들. 그래서 요것도 빼먹지 말고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마무리까지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잘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점상 잘 받자라고 하면서 점상 몇 개만 더 주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